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투표가 모두 끝이 나고 조금 전에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민심의 분노가 놀라울 정도다. 정말 민심이 폭발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21%, 부산의 경우에는 박형준 후보가 31%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지금 양 캠프, 양당 분위기 모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물론 이 출구조사에는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도 20%가 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도 중요했는데 사전투표 결과는 이번 이 출구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를 하고 난 뒤에 각도 방송사들이 이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전화로 조사를 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부산은 그 이상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출구조사의 지금 이 차이 21%, 31% 이것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5%, 20% 이상 이렇게 차이는 날 것이다. 오세훈은 좀 15% 이상, 박형준은 20% 이상 이길 것이다. 이런 결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해온 흐름, 그게 지금 15%에서 2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각 당에서 지금 최근까지 서로 여론조사를 돌려본 결과는 저도 유튜브에서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 부산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수치가 높은 차이가 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야당 후보가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놀라울 정도의 압승을 거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다. 아니면 오히려 이보다 더 격차가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야당 후보의 압승, 지금 사전투표 결과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출구조사 결과 21%, 31%에서 좀 격차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 투표율이 놀라웠습니다.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 부산을 합해도 서울은 54%대였고 부산은 49%대였습니다. 이걸 합해도 52%대.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야권 지지 텃밭이라고 하죠.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60%를 육박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간단하게 땅 투기, 공직자의 땅 투기가 국민들의 분노를 불렀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온 LH 사태, 공직자들의 땅 투기, 땅값을 진정시킨다면서 뒤로는 모두 땅 투기를 일삼고 있었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땅 투기가 전 국민적인 분노를 샀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LH 사태, 이 공직자의 땅 투기 속에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무능, 위선, 내로남불이 모두 응집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의 폭정, 그 오만이 이번 LH 사태, 공직자의 땅 투기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모두를 쳐다볼 수 있었다. 모두를 느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번 보궐선거에서 분노가 터졌다. 또 하나 야권 쪽으로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됐다. 그래서 오롯이 국민들의 그 분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 국민들의 뜻을 야권 후보로 오롯이 가져올 수 있었다. 이것이 이번 승부를 압승으로 결론을 짓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LH 사태 땅 투기, 그 다음 야권 후보 단일화, 이 부분이 야권 후보의 압승으로 가져온 만큼 앞으로 전국도 이 두 가지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아마
아주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으로 빠지게 되고 민주당의 차기 후보는 뭐 이재명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재명은 확실하게 이제 문재인 정권과 선을 긋게 되면서 굉장히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야권은 아주 야권 재편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번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힘을 받아서 이제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텐데, 야권 재편이 이루어지는 이 타이밍에 소위 지금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합류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이 시간을 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타이밍 전국으로 갔을 때 합류할 것이냐, 이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뭐 가급적이면 야권 재편 과정에서 윤석열이 합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앞선 결과를 보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이렇게까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오랜만에 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운동, 양측의 선거운동을 보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무너졌고,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업고 뭐 그렇게까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패하지 않은, 그래도 평균점은 얻을 수 있는 선거운동을 했다. 민주당이 스스로 이렇게 선거운동에서 무너지는 것, 소위 네거티브 이외에는 볼 것이 없는 이런 선거운동 졸작을 보여준 것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훌쩍 넘은 그 MB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시절 그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보여준 그 민주당의 분열상, 그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민주당이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이제 11개월 남은 대선에서 어떤 서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서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권으로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재편만 해낸다면, 그 다음에 내용 있는 개혁, 새로운 정치만 해낸다면 충분히 문재인 정권을 11개월 뒤에 대선에서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지고 선거운동에서도 진, 처참하게 패배한 이 상황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굉장히 내분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고, 그 문재인 정권의 오만, 무능, 내로남불을 얘기하면서 정말 큰 차이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야당 후보가 승리해야만 한다, 그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 생각대로 큰 차이로 야권 후보가 압승을 거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야권에서는 더욱 겸손하게 정말 야권 재편, 야권을 통합하고 재편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노력해야 하고, 또 여권 민주당으로서는 뭐 아주 극심한 내홍 속에서 또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가는, 또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결과 여러분들과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